두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네요. 어떤 내용 담겼나요? 네, 사실 우리 시스템에 좀 빈 구멍을 채우는 조례안이라서 사실 좀 깜짝 들으시면 좀 시민분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었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올해 6월에 이제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는 이제 그 저자 김모 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 심리 교육 책인데 그 김 씨가 그 저서에서 자신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또 UCLA에서 임상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미국 공인 임상심리학자라고 이제 스스로를 소개를 하고 또 거기에 뭐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와 뭐 예일대 감성지능 전문 연구원 등의 추천사들도 이제 실려 있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이력과 추천사가 다 허위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김 씨 사망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런 허위 이력 논란이 커지면서 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사망한 김모 씨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허위 이력을 가지고 강연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양교사 총 6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런 그 출판사 측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사람이 강의를 했다고 하니 이 사람은 좀 공인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이제 책도 발간을 하게 되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거짓말이 부풀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 이런 유사한 좀 사안들은 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운영, 그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거고 그 내용에는 그러면 강사에 대한 어떤 검증에 대한 내용도 담겼나요? 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한 후에 이제 최종 상정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는 발의된 상태이고요. 사실 정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 행정적인 부담을 가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제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합니다. 저희가 뭐 회사 입사 지원을 하거나 심지어 뭐 대학원 지원을 할 때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요즘엔 다 온라인으로 쉽게 1,000원이면은 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증명서를 스스로 이제 좀 첨부를 하게 해서 행정적으로는 너무 부담이 없고 뭐 개인들도 자신이 작성한 이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증명을 하는 서류 하나만 넣으면 이런 문제들은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아니, 그동안도 이런 이력서나 서류는 받지 않았을까요? 서류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허위 작성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동안은 그런 구멍이 있었다는 거네요? 사실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받는 교육청이 되고 또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런 국가의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를 좀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 검증 과정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세워놔야 될 텐데 그동안은 좀 그런 기준도 모호했던가요, 그러면? 사실 이제 믿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할까. 근데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검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렇군요. 구멍이 있었던 거라서 이거 이 구멍을 안내하시기 전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다라는 구멍을 메우는 조례입니다. 전국 최초 조례네요. 네, 아마 다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본인이 작성한 것 기준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이제는 그것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공인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넣으셨다는 거고 그 내용에 담으셨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시민보고 내용은요. 저출산 관련 이야기네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에 이제 뭐 저출산, 저출생 대책 정책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기업의 대표. 이신 분들 아니면 이제 창업하신 분들 그리고 뭐 스타트업 대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제도의 도움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의 직원에 있을 경우는 회사 제도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창업한 분들은 본인 거는 못 챙겨요? 그렇죠. 대표자들은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다 고용보험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작년에 서울시 조례가 또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뭐 가령 1인 카페를 운영을 하신다거나 네. 뭐 꽃집 운영하신다거나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직원을 2명, 3명 고용을 하신 1인 창업 대표 아니면 5인 뭐 스타트업 대표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 어떤 방식으로 좀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 노동 관련된 법을 바꾸는 것이 좀 우선일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법을 바꾸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모든 일하는 여성들이다라고 하면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내가 1인 대표든 5인의 대표든 좀 이런 출산이나 육아만큼은 좀 사회에서 부담 없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울시에서 그런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을 하고자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조례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 창업한 여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진짜 뭐 육아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멍이 생긴 네. 그 부분 좀 사각지대를 메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조만간 조례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시면 제가 꼭 끝으로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예. 이효원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의 의정 아이콘은 도어락입니다. 도어락. 네. 예. 예, 저희가 그 도어락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네. 네, 장치잖아요. 그리고 집에 딱 왔다라고 도착했을 때 그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렇죠. 네, 그때가 이제 집에 왔다는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첫 순간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인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는 존재가 도어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도어락을 보시면 서울시 어디에선가 저 이효원 의원이 정말 서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것 기억만 해주신다면 한 번씩만 떠올려 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그 행복을 지켜주는 도어락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의 도어락 비번은 어떻게 되나요? 비번을 알아요. 우리 서울 시민들이 가끔씩 이렇게 열고 좀 가서 소통도 하고 그러시지 저는 않을까요? 항상 열려 있어서요. 네. 언제든지 검색하시면 저의 뭐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다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람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열심히 또 응답을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께는 항상 열려있는 도어락. 지금까지 이효원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